나는 불륜이 나쁘다는 걸 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평생 원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나라고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일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내 모든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인데 불륜은 나쁜 일 맞다. 그런데 내가 했을 땐 그게 사랑 같았다. 나는 올해 42이고 결혼 11년 차다. 남편은 착하다. 성실하고 무던하고 애 키우는데도 꽤 적극적인 편이다. 남들에게 말하면 다들 그 정도면 성공한 결혼이지라고 부러워한다. 그런데 그 말이 난 참 싫었다. 뭔가 억울했다. 난 분명히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지루함의 연속이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그냥 습관처럼 내 옆에 있다. 난 사랑받고 싶은데 그는 그냥 옆에 있고만 싶어한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회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 연수를 가게 됐다. 거기서 만난 강사 유진 씨는 달랐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사르르 내려가는 사람이었고 내 말의 반응이 즉각적이었다. 그 말 진짜 멋지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정말 깊어요. 남편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에 기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간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유진 씨와 몇 번을 더 마주쳤고 문득 서울 올라가는 KTX에 그와 단둘이 앉아있다는 사실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다. 문제는 그날 이후였다. 내가 그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 우연한 일이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단지 일 때문이라며 내 마음속 변명을 키웠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 씨가 말했다. 이거 계속되면 안 되죠. 우리.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계속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 손을 잡던 날 내 머릿속은 완전히 공백이었다. 죄책감보다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에 취해 있었다. 누군가 나를 원하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여자로 대해준다는 느낌.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았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다. 남편이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다. 그의 태블릿에서 내 메시지가 연동된 걸 모르고 있었던 나는 유진 씨와의 대화를 지우지도 않고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읽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냥 말했다.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 말이 더 무서웠다. 그는 날 붙잡지도 않았고 놓지도 않았다. 그대로 살자고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후 나는 밤마다 유진 씨에게 가고 아침이면 남편 옆에 누워 있었다. 우리 관계는 이상하게 지속됐다. 남편은 내게 별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서일까? 체념일까? 아니면 무관심? 나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남편이 날 놓아주지 않으니 그 잘못이 잘못 같지가 않았다. 유진 씨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설레었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다. 그래서 묻고 싶었다. 이게 정말 전부 내 탓일까?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을까? 아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될 수 있을까? 난 불륜을 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따뜻했다. 그래서 말인데 불륜은 나쁜 거 맞죠? 하지만 내가 했던 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내가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남편과 나는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체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내고 있다. 남들은 말한다. 그래도 아이한테 부모가 함께 있는 게 낫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요즘 그 말도 의심스럽다. 아이에게 지금의 이 침묵과 무관심이 과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일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다니고 나는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병행한다. 얼굴을 마주해도 특별한 대화는 없다. 아침 식탁에 앉아도 아이 말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 한편으론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들킨 이후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물론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지만 유진 씨를 만나는 일에 죄책감이 많이 줄었다. 남편이 날 놓지 않는 이상 나도 멈출 이유를 못 느꼈다. 유진 씨는 가끔 묻는다. 너무 미안하지 않아? 남편한테? 나는 대답한다.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이젠 나도 그럴 뿐이야. 물론 가끔은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아이를 재워두고 나가는 밤이면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유진 씨와의 시간은 나를 사람이 아닌 여자로 살게 했다. 웃음을 참지 않아도 되고, 눈을 마주치며 설레도 되고, 잠시라도 나란 존재를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그걸 몰랐고 알면서도 별반 행동이 없었다. 그렇다고 유진 씨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그도 유부남이었고 우리 관계는 어디까지나 위태로운 줄타기였다.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끝이 언제일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한 번은 남편이 퇴근길에 내게 전화를 걸었다. 웬일로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신기했는데 그는 다짜고짜 물었다. 오늘은 어디야? 그 말에 난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다. 친구 만나러 나왔어.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냥 끊어버렸다. 예전 같으면 따졌을 거다. 누구냐, 왜 말 안 했냐, 몇 시에 들어오냐. 하지만 이제 그는 묻지도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진다. 이쯤 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 묻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내 가족은 점점 깨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원한다. 아니, 어쩌면 나는 따뜻함 자체가 고팠는지도 모르겠다. 사랑이든 관심이든 설렘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든 나는 내 안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런 감정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남편은 내게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 아니면 나를 지켜보며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요즘은 오히려 내가 그를 의심하게 된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다. 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우습다.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 이 감정은 죄책감일까? 아니면 소유욕일까? 내 남편이지만 나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안엔 뭔가 찜찜함이 남는다. 유진 씨는 말한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안다. 끝내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가 없는 내 일상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있다.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나란 사람으로서.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상황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유진 씨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일상을 이야기하던 찰나 유진 씨가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에 아내와 아이 사진이 잠깐 보였다. 나는 무심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너무 담담했다. 마치 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마치 지금껏 나눴던 감정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항변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눈빛엔 결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을 줄였고 메시지는 하루에 한두 번, 그것도 의례적인 안부만이 전부였다. 처음엔 내가 더 붙잡았다. 바보같이. 그렇게 끝낼 거면 왜 시작했냐고 최소한 이유는 말해달라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미안해요. 아내가 알아챘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사진, 말 없는 표정, 거리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걸고 있었다는 걸. 그가 돌아간 이후 나는 며칠을 멍하니 지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모른 채 했고
집은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고 웃었고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유진 씨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존재감을 사랑했던 것임을. 그가 아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중독처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사라지고 나니 나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내 공허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그 공허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불쑥 물었다.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어? 그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했다. 왜? 있으면 어쩔 건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프고 억울하고 동시에 이해됐다. 나도 똑같은 짓을 해왔으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걸. 단지 서류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 씨는 완전히 사라졌다. 연락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만이 그와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건 또 다른 무기력함 뿐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나는 누구지? 아내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그저 불륜의 잔해만 남은 여자일까? 나는 여전히 내가 사랑을 했다고 믿고 싶지만 점점 그 확신도 흐려진다. 어쩌면 나는 단 한 번도 사랑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냥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했고 존재 확인이 필요했던 것뿐. 이기적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기적인 감정도 누군가에겐 절실했을 수 있다. 그래서 또 묻는다. 사랑이란 게 정말 죄일까? 내 감정은 그렇게 가벼운 걸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그저 한순간의 욕심이었을까? 아직도 모르겠다. 정말로. 며칠 전 남편이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애 학교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 공개 수업 있대. 같이 갈 수 있어? 그 말에 난 한참을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같이 갔겠지. 그런데 지금은 같이 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할 것 같았다. 그래도 난 대답했다. 응, 알았어.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속을 정했다. 공개 수업 날 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다고. 학교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이가 교실 안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 작은 아이가 칠판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데 마음 한켠이 찌릿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아이는 종알종알 발표 이야기며 선생님이 칭찬한 이야기를 쏟아냈고 우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너.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되물었다. 어떻게?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어.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외면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피곤했어. 이것저것.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또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감정이 다 닳아버린 사람들처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방 앞에 섰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노크 하나에도 그 안에 담긴 모든 감정이 터질 것 같아서. 결국 나는 조용히 돌아섰다. 나는 알고 있다. 우리 둘 사이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책임감과 체념뿐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 집을 나가면 무엇을 잃게 될지도 알고 있다. 아이의 웃음, 어른들의 시선, 그나마 유지된 일상. 내가 나가면 그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멈춰선다. 또다시.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이 애매한 감정 위에.
가끔은 남편의 시선이 느껴진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미련일까 실망일까 혹은 연민?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는지, 그냥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엄마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아닌, 그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했던 일들이 정말 그토록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냐고. 아니, 그 전에 누가 날 이해해주길 바랐던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거였을까? 나는 그저 나 자신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상하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스팸인가 싶어 넘기려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받았다. 혹시 예전에 연수에서 강의 들으셨던 분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이름은 내가 유진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연수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맞는데요, 누구세요? 상대는 자신을 당시 강의 조교였다고 소개했다. 강사였던 유진 씨가 얼마 전 퇴사했다며 그가 남긴 자료 관련으로 연락을 드리는 거라고 했다. 나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무 일도 아닌데 유진이라는 이름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 나 자신이 민망했다. 통화는 금세 끝났다. 정말 단순한 안내 전화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에서 유진 씨를 봤다. 그의 웃음, 손끝, 말투, 그 모든 것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깨어나니 새벽 2시. 가슴이 먹먹했다. 이건 미련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졌다. 집과 회사, 아이와 남편 사이의 일상에서 벗어나 내 감정을 직면하고 싶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하루 휴가를 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처음엔 그냥 동네 카페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커피를 마시다 노트북을 열었다. 예전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익숙한 커뮤니티에 접속했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남편과의 사이가 공허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댓글은 금세 달렸다. 누군가는 내게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상하게 욕설보다도 이해한다는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정말 이해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죄책감을 감추고 싶은 걸까? 그날 저녁 다시 그 게시판을 열었을 때 한 개의 쪽지가 와 있었다. 사연 읽었어요. 혹시 대화 나누실래요? 나는 망설이다가 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 사람은 자신도 유부남이라며 관계에 대해 오래 고민해왔다고 했다. 결혼은 애정이 아니라 유지라고 믿게 된 지 오래라고.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와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유진 씨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그 감정. 나는 지금 또다시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다. 이대로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될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 아니, 실수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실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새로운 사랑일까? 아니면 잊혀진 나를 되찾는 일일까? 그와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짧은 인사나 감정 털어놓기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매일 밤 기다리게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낯선 사람,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나를 잘 알아주는 것 같았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아이 키우는 건 힘들죠. 저도 딸이 있어요. 가끔은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위험하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하루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이 오늘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문득 떠오른 유진 씨의 잔상까지. 그는 늘 공감해줬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말했다.
혹시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멈칫했다. 지금껏 우린 철저히 익명으로 소통해왔다. 그래서 편했던 걸지도 모른다. 얼굴을 보지 않았기에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에. 하지만 이제 이 관계도 또 다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오래전 찍은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공허한 사진. 지금의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 사진이 지금의 나와 가장 닮아 있었다. 그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아름다우세요. 슬퍼 보여서 더 마음이 가네요. 그 말을 보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더군다나 내 슬픔을 알아봐준 그 시선이 참 오래 기다려온 말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됐다. 출근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의 말이 떠올랐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단지 위로에 중독된 걸까?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가?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물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좋은 일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라고 했지만 내 표정이 들켰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감정을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나는 들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나도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그날 밤 나는 다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관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잠시 후 답했다. 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이미 유진 씨와의 일로도 많은 걸 잃었는데 또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그가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해졌다. 나는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진심이라는 이름을 빌린 외로움에, 위로라는 얼굴을 한 새로운 감정에. 지금의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그와의 대화는 이제 하루의 끝이 되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처럼 아이를 재우고 나면 무의식처럼 휴대폰을 들고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도 마찬가지인 듯 정확히 밤 10시 즈음이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는 말이 도착했다.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된 인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담백했고 목소리는 없었지만 감정은 충분히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잘 모르면서도 서로의 하루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사실 요즘 당신 생각을 자주 해요. 이게 감정인지 그냥 동질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당신이 내 하루 속에 있다는 게 좋아요.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웠다. 직진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다만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의 마음이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다. 나도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당신한테는 솔직해지게 돼요. 그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목소리도 얼굴도 흐릿한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꿈. 따뜻했지만 어딘가 아찔했다. 그와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메시지가 오지 않는 날엔 괜히 허전했다. 남편과 아이와 있는 시간이 무의미해졌다기보다 이중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현실의 나는 여전히 엄마였고 아내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물었다. 혹시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무 기대도 아무 의도도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 친구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같은 말을 유진 씨에게도 들었었다. 그리고 그날이 시작이었다. 나는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답을 망설였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도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 메시지 하나에 사로잡혔다. 만나자는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만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그 경계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위로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파국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얼굴은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들키고 말았다. 나는 이게 사랑인지 외로움의 연장인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이 감정이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묻는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감정에 끌리는 걸까? 그가 말했다.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너무 명확했다. 나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냥 날씨도 풀리고 애도 잘 크고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남편의 눈을 피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순간이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와의 대화는 이제 감정의 뿌리를 뻗고 있었다. 그는 내 하루를 알아주었고 내 표정을 상상해 주었고 때로는 남편보다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줬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공기처럼 자리를 잡았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 메시지가 늦으면 불안해졌고 대화가 길어지면 안도했다. 그의 말 하나에 감정이 오르내렸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실소를 흘렸다. 나는 언제부터 이토록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을까?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걸까?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묻는다. 혹시 당신 남편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 질문 자체를 스스로 피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아마 결혼 전엔 했겠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쓸쓸하고 뭔가 허망하게.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든. 그 말은 마치 위로 같았고 동시에 치명적인 유혹 같았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토록 가볍고도 무거운 것일 줄이야.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의 침묵이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아이가 웃고 있는 저녁 식탁에서도 그는 내 눈을 피했고 나도 그의 손끝을 피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고독을 곱씹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나는 또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진심이에요? 그는 곧장 답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내 진심도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 한 줄이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든다. 이건 시작일까 아니면 끝으로 가는 유예일까? 나는 여전히 그 문턱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무엇을 선택해도 나는 죄인이 될 것만 같다. 그런데도 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 그가 말했다.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너무 명확했다. 나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냥 날씨도 풀리고 애도 잘 크고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남편의 눈을 피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순간이 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와의 대화는 이제 감정의 뿌리를 뻗고 있었다. 그는 내 하루를 알아주었고 내 표정을 상상해 주었고 때로는 남편보다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줬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공기처럼 자리를 잡았다.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 메시지가 늦으면 불안해졌고 대화가 길어지면 안도했다. 그의 말 하나에 감정이 오르내렸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실소를 흘렸다. 나는 언제부터 이토록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을까?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인정하게 된 걸까?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묻는다. 혹시 당신 남편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 질문 자체를 스스로 피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아마 결혼 전엔 했겠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쓸쓸하고 뭔가 허망하게.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든. 그 말은 마치 위로 같았고 동시에 치명적인 유혹 같았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토록 가볍고도 무거운 것일 줄이야.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의 침묵이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아이가 웃고 있는 저녁 식탁에서도 그는 내 눈을 피했고 나도 그의 손끝을 피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고독을 곱씹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나는 또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진심이에요? 그는 곧장 답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내 진심도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 한 줄이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든다. 이건 시작일까 아니면 끝으로 가는 유예일까? 나는 여전히 그 문턱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무엇을 선택해도 나는 죄인이 될 것만 같다. 그런데도 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 그날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하루였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아이는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나섰다. 오랜만에 찾아온 정적이 어색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집 안에서 나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아침부터 도착해 있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오랜 시간 그 문장을 바라봤다.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단 한 줄을 보냈다. 네.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정해졌다. 장소는 시내의 조용한 북카페. 일부러 사람들 틈에 숨어들 수 있는 공간을 택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했다. 오래간만에 여자로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 정도로 차분해 보였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설렘이 더 컸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보다 나를 흔들었다.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러 가고 있는 걸까? 카페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가 와 있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익명의 얼굴.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일어섰고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말없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다. 실제로 보니 더 부드러우시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어울리네요. 글만 읽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여러 번 경계를 넘었으니까.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다. 결혼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 대해. 해는 천천히 저물어갔고 커피는 식어갔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누군가 보면 연인이라 착각할 법한 풍경.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도 복잡했다. 카페를 나서기 전 그는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솔직히 두려웠어요. 나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걷고 싶었다.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하늘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문득 유진 씨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날도 이런 하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일까 아니면 끝을 향한 서곡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회복하고 있는 걸까? 누가 내게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확신을 줄 수는 없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오늘의 이 만남이 내 안에 마지막 선 하나를 지워버렸다는 걸. 이제는 모든 걸 들킨 기분이다. 아니, 사실 들킨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들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이 전과 달랐다는 걸 나는 느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나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눈. 그 안엔 실망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텅 빈 눈이었다. 말 안 해도 알아. 더 말하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우리는 그 어떤 다툼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고 책임 추궁도 없었다. 오히려 그게 더 잔인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차갑게 끝낼 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이게 가장 성숙한 방식인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아이 양육은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생활비도 계속 보내주겠다고 집도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난 더 이상 널 이해하려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원하던 자유였다. 내가 갈망하던 해방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망할까? 왜 이렇게 서글플까?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감정이 말라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방에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혼하게 됐어요. 그는 잠시 후 답했다. 괜찮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쓰려다 그냥 메시지를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사람에게로?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진짜 사랑 때문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가졌고 동시에 모든 걸 잃었다. 아내도 엄마도 누군가의 사람이던 나도 아닌 그냥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건 아마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였다면 당신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무너뜨린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결국 또 변명이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는 없어. 남편은 무슨 죄냐? 그 말 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선택이었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상한 변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은 선택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릇된 감정에서 피어난 불꽃이기도 하고 외로움이라는 공허 속에서 자라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녀는 어쩌면 그런 환상 속에서 자신을 위로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이해를 받기 위해 경계를 넘고 도덕이라는 이름 앞에 주춤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잘 돌아서고 누군가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받고 무엇을 놓쳤는가입니다. 이 사연 속 여자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랑이었는지 위로였는지 혹은 그냥 탈출구였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존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말 한마디에 미소 짓고 손끝 하나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점점 의무가 되고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잘못된 사랑으로 새로운 감정을 찾아갑니다. 누군가는 참고 버티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터뜨립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그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습니다. 이 사연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연을 통해 질문해야 하는 건 단순한 도덕의 잣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이토록 외로웠을까? 그녀가 진짜 바랐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공허 속에 서 있는 누군가는 없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사연은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